늦은 나이에 어렵게 낳아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의 결혼을 앞둔 70대 부부. 그런데 딸의 혼사를 앞두고 부부는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딸이 데려온 예비사위가 탐탁치 않기 때문인데요. 딸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고 직업도 불안한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딸의 성화에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한 부부는 대신 조건을 하나 달기로 합니다.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딸에게 증여해준 25억 상당의 상가와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내용의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딸과 예비사위. 만약 딸이 이혼을 한다면 혼전계약서의 내용대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가와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건 상담실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동딸의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 70대 부부의 얘기인데요. 이 부부는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은 딸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위를 누구를 드릴까 고민이 많았겠죠. 예, 70대 부부인데 40년 넘게 굉장히 큰 한식당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도 이 한식당이 굉장히 또 유명해졌고 손님도 많이 와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식당을 모두 정리를 하고 여유롭게 이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민이 하나 있는데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40대에서 딸을 낳았고 걱정거리는 빨리 이 딸이 결혼을 해서 또 사위도 보고 손주도 보고 그걸 꿈꾸고 있는데 딸이 그 남자도 또 결혼도 관심이 없어서 일단 그게 좀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예, 고민했는데 이제 딸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걱정하고 계세요. 김복주 교수님이 딸 하나만 있어서 그런지 이 예비 사위를 딱 데려왔는데 70대 이 부부가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랐습니까? 딸이 빨리 좀 남자도 만나고 네. 결혼 좀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던 이 부부가 딸이 막상 예비 사위를 저 엄마 아빠 저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딱 데리고 왔는데 만나고 나서 또 이를 어쩌지? 라는 고민이 빠집니다. 얘기인즉슨 솔직히 저도 사랑만 하면 조건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주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이 이러면 저도 살짝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이 부부는 70대고 늦둥이 딸이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11살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50대에 근접한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아유. 상당히 일단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은 거 뭐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조건을 보니까 남성이 한번 결혼을 했다가 다시 요즘 말로 돌싱이 된 남성입니다. 50대에 가까운 이 남성이 자신의 딸은 그냥 부잣집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철없는 아이인데 데려온 남성은 50대에 가까운 결혼했던 사람. 게다가 전처와 사이에 아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전처가 키우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가 딸린 결혼을 했던 남성이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직업이 없습니다. 이 남성. 마땅히 또 재력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직업도 없고 문제는 이제부터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게 말해서 우리 딸이 순수하지만 달리 말하면 참 철부지 같은 딸이 남자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게다가 설상가상 이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결혼하면 우리 남편 사업하는데 돈 좀 대줄 거지? 라고 이야기를 살짝 꺼냅니다. 이 부모님, 그래 결혼하라고는 했는데 참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장희영 교수 얘기하는데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안 돼 그런 표정인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70대 부부가 그렇게 했지만 딸리기는 부모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결혼 또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예비 사위가 저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안 들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아유. 예,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네. 없다고 그러잖아요. 딸이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강경하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승낙은 했어요. 승낙을 했는데도 영 찜찜한 구석이 몇 개가 있어요. 이미 아마 5억짜리 집을 하나 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증여를 해줬고 참 부자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한 25억 상당의 상가가 있는데 그것도 딸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려주게 되는데 혹시 이게 이제 너무 앞날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내가 25억 상당의 상가를 딸한테 물려줬는데 딸이 저 남자하고 그러니까 사위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 재산을 가지고 아무 재산에 기여한 바 없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위하고 내 딸이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충분히 납득가는 걱정이긴 해요. 예.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고민을 해서 누구에게 상담을 했겠죠. 딱 생각해낸 것이
사건 반장을 받겠죠 뭐. 혼전 계약서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예, 부모 입장은 어쨌든 그 마음에 안 드는 사위였지만은 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 허락해주면서 잘 살길 바랬겠죠. 그래서 그 25억 상당의 그 상가를 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잘 살게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일 이혼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렵게 번 돈 우리 딸한테 줬는데 그 절반을 재산 분할로 사위가 가져간다? 그건 안 된다 생각해서 혹시라도 이혼하면 내가 준 25억 상당의 상가와 집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하자. 예, 예. 미리 이런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사위한테 얘기했고 사위와 딸이 또 여기에 호응을 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오늘 사건 반장이 이제 의뢰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궁금증이 뭡니까? 일단 예비 사위가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부모님이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주신 25억 상당의 돈은 내가 안 나눠 갖겠습니다. 그 혼전 계약서를 썼는데 부모는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예비 사위가 쓴 혼전 계약서가 진짜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법적 효력이 없다면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혼전계약서 얘기를 떠나서 아니 사위가 그동안에 재산 모으는데 하나도 보탬이 안 됐는데 나중에 이혼한다고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혼전계약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효력이 있습니까? 일단 혼전계약서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네. 효력 여부가 갈리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에서는 뭐 결론적으로 이 지금 장인 장모를 더 제가 암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혼전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 중에 예. 이 관련된 부부재산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중에 사용하는 재산만 계약 대상인 거고요. 이혼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 현재는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혼인 중이잖아요. 혼인 중인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 재산 분할에 관련된 것은 이혼을 해야 생기는 권리지 않겠습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은. 그러니까 재산 분할 약정은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민법상에 재산 분할 약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통계상 이걸 하는 부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하면 그 계약을 한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고 한 후에 등기를 해놔야 됩니다. 등기까지 하면 이상하죠. 우리 부부는 남편의 재산은 얼마고 부인의 재산은 얼마고 등기해 놓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법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외국 예를 봤을 때는 혼전계약서는 외국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의무라든지 권리를 해놨는데 특히 재산 목록 같은 거는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고사항은 될 수가 있지만 이거를 토대로 나중에 이혼할 때 무조건 이거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혼전계약서는 별 의미가 없어지고 짧으면 짧을수록 아주 의미가 좀 있어지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이 효력이 아예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셔가지고 좀 시청자분들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참고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혼할 때 그 참고가 굉장히 큰 근거가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혼전 계약서가 굉장히 많이 받아지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 이 혼전 계약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혼전 계약서 쓰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근데 최근에 보통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쓸 일도 없고요. 근데 상당한 자산가들 지금 우리한테 사연 보내주신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법원에서도 이걸 근거로 해서 굉장히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유리하게 또 재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고 해서 전혀 소용이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효력이 없다는 건 반반은 아니고 아니겠지. 이게 기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한 30년을 살았다 둘이가 그러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살았으면 잘 박준 변호사가 뭐 살았나요? 30년 얘기를 했지만 40년 30년 살으면 부모님이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딱 결혼하면서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계약서가 효력이 거의 없. 없고요.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겨우 뭐 한 1년 이내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계약서는 아주 큰 계약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이걸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놨다면. 기간했다는 얘기인데 좀 시간이 좀 얼마 남죠? 좀 그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백성 변호사 하고 싶은 얘기가 그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부모님의 요점은 간단해요. 네. 나의 재산이 딸에게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사위가 오지 마라. 왜 사위가 내 재산까지 건들려고 하느냐. 이 생각 아닙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아예 안 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그런 설명했잖아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데 다만 혼인 기간이 짧으면 한 1년 살다 이혼을 하면 고유 재산이잖아요. 이거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남편이 거의 권리를 주장을 못 해요. 1, 2년 근데 이제 혼인 기간이 한 10년, 15년, 뭐 20년 이렇게 되면 고유 재산이더라도 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서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오래 살면 더 많은 걸 줘야 되고요. 이제 정말 혼인 기간이 짧으면 그럼 별로 이제 이 혼인 계약서가 없어도 혼전 계약서가 없어도 재산 분할을 거의 해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아까 이동영 평론가도 그렇고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이 혼전 계약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혼에 관련된 건 효력 없습니다. 효력 예. 없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일정 부분 참고는 하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혼전 계약서를 많이 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좀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큰 그러니까 의미가 지금 두 분은 오래 살면은 일단은 그렇죠. 남편에게도 권한이 있고 짧게 그렇죠. 했을 경우는 혼전 계약서가 유효한 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답을 이제 드려야 되겠죠. 예. 이게 혼전 계약서도 쓰고요. 또 한 가지 또 담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 같은 거를 요새는 많이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해서 그 보험 수익자를 딸한테 지정하는 방법이 그렇지. 있고요. 또 재산 자체를 어떤 신탁을 해놓은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딸한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구조를 취해 놓으면 뭐 사이가 암만 뭐 잘한다 그래도 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받아서 보험이나 신탁 제도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가 저 뭐 예. 사탄주의라든가 또 혼전 계약서라든가 어쨌든 뭐 선진국들이 많이 하는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우리도 예. 아마 글로 갈 것 같고 결국은 혼전 계약을 왜 쓰냐면 이혼 그리고 한쪽이 사망했을 때 재산 분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결혼 전에 미리 이거를 확약해 놓자. 이거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혼전계약서까지 얘기 나왔는데 사위가 좀 장인장모에게 믿음을 신뢰, 줬으면 좋겠어요. 예, 신뢰를 좀 줬으면 신뢰를 좋겠어요. 줘야죠. 오늘 딱 왔는데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재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일단 그냥 조건만 드는 거 그렇고 아니겠어요? 이 부부가 70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오래 사시잖아요. 앞으로 20년, 네. 30년 사시면서 이 부부 잘 사는 거 지켜보고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쓰시고요.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쓰시고. 그래, 오늘 뭐 딸에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